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만약에 불황이 왔을 때에 특정 자산 가격들이 어떻게 가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커머디티, 실물 원자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질 자산에 해당되는 거죠. 보통 생각하게 되면 이제 불황이 온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원자재 가격도 떨어질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접근 방식인데, 희한하게도 저희가 살펴봤더니 오히려 이렇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설명이 이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동안 이제 막 경기가 되게 좋다는 것은 경기가 과열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과열됐다고 한다면 시장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니까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화폐 자산의 가치보다 높아질 수 있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에 빗대어 본다고 한다면 사실 어쩌면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실물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상대 가격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데이터는 이제 MBER, 즉 전미 학자 연합회에서, 이코노미스트 연합회에서 규정한 불황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개 케이스를 저희가 봤습니다. 8개 케이스를 봤고요. 그리고 이 8개 케이스가 한 50년 동안에 8개 케이스가 발생을 했는데, 표시된 것처럼 보시게 되면 1년 전부터, 그러니까 261 이제 빈세이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전부터 쫓아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약 한 25%의 평균적인 성과가 났다. 그러니까 요 값들의 중간값을 따라가 보면 이제 요렇게 한 25%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25%에 대한 숫자 자체가 절대 수익률이기 때문에 불황이 오기 전에 한 1년 동안에 오히려 커머디티, 그 실물 자산의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물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이제 관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오일 쇼크가 옴에 따라서, 오일 쇼크가 후폭풍이 오거나 오일 쇼크가 왔던 기간 등을 감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급등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후폭풍 때문에 감소하는 경우도 한 번 정도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8개 케이스 중에서 한 7개 케이스는 다 가격이 이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값은 한 25% 상승으로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프레젠테이션에서 공유 드렸던 것처럼 미 연준의 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데이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년 한 2분기가 가장 유력한 것 같다. 불황이 오는 데 있어서.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한 70% 좀 넘는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안내해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데이터 기준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3분기, 4분기, 내년 이제 1분기 정도가 지나면 이제 불황이 올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미 요 구간 안으로 들어왔다. 한 요 정도 정도에서 한 요 정도 수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오게 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그러면 한 25% 정도 났다고 하니까 한번 거꾸로 따라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얼마가 났는지 저희가 유가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보시면 한 25% 정도 이미 유가가 오른 상태고요. 5월 말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유가는 한 10%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가 기준으로 이제 사실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제 커머디티, 이런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을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한 15% 정도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 따라서 여기서 한 15%를 생각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다들 이제 기억하시죠? WTI 기준으로 이제 100불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희한하게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지금 리세션을 앞두고 나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현상 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황 이전에 있었던 1년 이전에 있었던 이런 현상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특정한 산업하고 꼭 연결이 돼서 그 산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자산이 아니라 평균적인 원자재 인덱스 기준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딱히 그렇게 이제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게 불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견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리세션이 오기 때문에 이 원자재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 조금 과열됐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제 불황이 오기 전까지는 가격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상승의
약간 이제 모습도 보일 수 있다. 무조건 리세션이 오기 전에는 원자재 가격은 투자하면 안 돼가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힌트를 여기서 보시고 불황이 오기 전에 요런 사이클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원자재 가격이 뭐 엄청나게 뭐 슈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원자재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사실 뭐 다운사이드 리스크,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위험하고 상승에 대한 기회하고를 따져봐서 지금 옵션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불황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원자재를 팔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반대로 원자재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성과를 좀 즐기면서 천천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황의 어떤 임플리케이션, 함의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고 주식에 관련된 말씀을 이미 드렸고 그리고 실물자산, 원자재 관련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후에는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대체자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데이트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